안녕하십니까. 행정학 기본 강의 제1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강의 주제는 그 국가를 바라보는 이데올로기라는 주제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교재는 그 1% 행정학이라는 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뭐 국가 내지는 정부가 이제 근대 입법국가에서부터 행정국가, 그 다음에 신행정국가 시대적 이렇게 변천을 이루면서 쭉 다양한 모습으로 시장 시민사회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역할을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국가가 이렇게 모습이 이렇게 변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결국은 국가 내지는 정부도 사람의 집합체거든요. 어떤 그 국가나 정부와 같은 조직체에 대해서 이것은 어떤 본질을 갖고 있는 것이고 어떻게 작동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 규범론적인 당위론적인 그런 가치체계들 또는 사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이데올로기라고 하죠. 이데올로기는 이제 규제도 나와 있듯이 이제 그 어떤 그 정치 행동 또는 사회의 집단 행동 이런 것들을 일정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방향을 제시해주는 일련의 어떤 사상이라든가 가치 체계 뭐 이런 것을 이데올로기라고 지칭하는데요. 원래는 트라시라는 학자가 이제 그 새롭게 사용했던 그런 용어입니다. 자, 국가를 바라보는 이런 관점들은요, 크게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 유기체적 관점하고 기계론적. 전과 기계론적 관점으로 나뉘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그 좌파적 관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막시즘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 우파적 관점에서 제기되는 두 개의 관점이 이제 유기체적 관점하고 기계론적 관점인데요. 유기체라는 것은 뭐 하나의 그 에컬러지 생물체를 의미하거든요. 국가 내지는 정부를 하나의 생물체로 보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이라고 보는 거죠. 살아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그 헤겔의 사상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헤겔의 철학인데요. 이제 근데 그 시민 사회가 성립될 때 헤겔은 국가란 무엇이냐? 이 시민 사회의 불완전성을 지적을 하면서 국가라는 것은 시민 사회를 아우르는 하나의 관리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이상적 체제다 라고 보는 것이 헤겔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 헤겔의 철학에 입각해 가지고 국가라는 것은 하나의 유기체 즉 생물체로서 단순한 개인들의 조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를 이렇게 뭐 기계 부품처럼요, 아니 장난감처럼 뜯었다가 분해했다가 다시 조립했다가 그래가지고 다시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없는 생물체로 보기 때문에 국가는 이 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그 위에 플러스 알파 개인의 합 플러스 알파가 사회 내지는 국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 는 국가라든가 사회의 이름으로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고요. 국가는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일정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권능이 부여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상당히 이 유기체적 관점은 이 보수주의적 정치 이데올로기에 입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라는 것은 내지는 국가, 정부라는 것은 하나의 그 인류 역사에서 나타난 하나의 전통적인 시스템이거든요. 그것은 누구 하나가 야 이렇게 만들자
뭐 이렇게 뚝딱 이렇게 그림 그려가지고 자 오늘부터 이거 정부야라고 시작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랜 세월 인간의 아이디어 그리고 상상력 이런 것들이 모여 들어가지고 서서히 빚어진 하나의 생물의 진화 현상 같은 그런 결과의 피조물이 사회 내지는 국가이고요. 그런 국가를 어떤 사람들이 자기들이 내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 나는 이것을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마구 기계 부품 조립하듯이 뜯어내 가지고 바꿔치기 하는 이런 개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보수. 예. 자, 이런 보수적 관점에서는 국가는 사회를 일정 부분 끌어갈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국가가 개인의 그 자유를 무한대로 억압할 수 있다. 그런 방식은 아닙니다. 예, 이것에 대해서 기계론적 관점은 정치 이데올로기로서 이제 그 자유주의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이 기계론이라는 것은 국가와 사회를 하나의 그 기계의 조립체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라는 건 뭐냐? 단순히 개인의 합일 뿐이다 이거야. 플러스 알파는 없다라는 거예요. 개인의 합이기 때문에 사회는 개인이 있을 때 존재 의미가 있는 것이고 개인이 없는 국가, 정부는 의미가 없다. 이것이 기본적인 기계론적 아이디어예요. 예, 우리가 그 근대 시민 사회가 그 근거를 하고 있는 사상이 사회개혁설이라고 그랬죠. 예, 존 럭이 주장했던 이 사회개혁설에 의해서 이 국가기구라는 것은 개인들이 시민적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한 권한을 위탁한 대리 기재에 불과하다. 하나의 기구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은 사회에 존재하는 가족이라든가 아니면 동호회 아니면 무슨 기업 이런 다양한 사회 조직과 같은 원오브댐일 뿐이다. 즉 그들 중에 하나일 거지 국가만의 특수성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다. 국가가 무슨 어떤 공동선을 추구하고 하나의 생물체처럼 다른 조직과 다른 그런 그 이상적 추상적 존재로서 바라보는 관점은 오히려 굉장히 그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서는 어떻게 비판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 유기체적 관점이 발달되면은 그 1930~40년대 2차 세계대전을 주도했던 나치즘, 파시즘 이 유기체적 관점의 결정판이고요. 뭐 한국 사회에서 보면은 1970~80년대 때 등장했던 그 유신통치 체제가 이제 이 국가사회주의로서 유기체적 관점에 입각한 그런 하나의 남용의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계론적 관점에서는 이런 그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이런 관점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 막시즘이라는 것은 이제 칼 막스가 주장을 했던 그 국가관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막시즘은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관점에서 국가와 정부를 바라보는 겁니다. 모든 것은 사회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생산 양식이에요. 자, 오늘날 우리가 자본주의 생산 양식 속에서 살고 있죠. 시장 거래 질서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이 생산 양식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 틀이 필요합니다. 법이라든가 제도, 뭐 도덕, 그 중에 하나가 국가기구죠. 이 제도 하나가 정부라는 기구죠. 이 각종 이런 추상적인 이런 그 상위 체제들은요, 이 생산 양식을 그대로 반영한다. 즉 반영한다는 얘기는 생산 양식이 존재하기 위해서 그것의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의 수단적 도구들일 뿐이다라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이 국가라는 제도는요, 막시즘 입장에서 봤을 때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을 합리화시키고 그것을 더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하나의 투영된 그림자에 불과한 겁니다. 그 실체라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막시적 관점이죠. 예. 이렇게 국가를 바라보는 관점은요, 이렇게 유기체적 관점, 기계론적 관점, 막시적 관점에 입각하고 있으면서 이것은 정치 이데올로기하고 상당히 그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 이데올로기의 그 실체와 그 역사적 변천 과정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국가와 정부가 어떻게 쭉 작동을 하는지 또 해야 되는지 당위론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한번 국가 내지는 정치 행위에 관한 정치 이데올로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 정부를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정치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정치 이데올로기는 이제 그 큰 축이 자유주의를 중심으로 해서요, 우파적인 이제 보수주의와 좌파적인 사회주의 내지는 공산주의 관점으로 이렇게 대변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그 우리 교재에 나와 있듯이요, 표 2-6의 정치 스펙트럼이라는 일직선상에서의 어떤 정치 이데올로기의 표를 보시면은요,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자유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좌파입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우파예요. 우리가 뭐 좌파, 우파, 뭐 새는 좌우로 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데올로기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치 이데올로기의 시발점은 사실상 자유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 뿌리가요. 근데 이제 이 자유주의로부터 나온 이 반발에서 나온 이 보수주의 하고요. 여기서 또 분바된 우리가 이제 진보주의 내지는 뭐 이제 이쪽을 이제 또 우리가 사회주의라고도 하는데요. 사회주의 내지는 사회주의에서 더 한층 나은 게 이제 공산주의고요. 이런 정도의 스펙트럼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수주의에서 더 조금 극단적으로 한 게 이제 파시즘, 나시즘 정도로 볼 수 있고요. 우선 이제 그 좌파냐 우파냐라는 거는 어떤 그 성향을 얘기하는데요. 이 개념은 이제 프랑스 대혁명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프랑스 대혁명 때 이제 루이 16세를 왕정 체제를 이제 타파하고 시민 계급들이 이제 혁명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이제 국민공회라는 이제 의회를 조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그 루이 16세를 중심으로 한 봉건 귀족들, 왕족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시민 혁명 주동자들 세력들 중에서 이제 두 가지 파로 나뉩니다. 이제 그 급진파하고 온건파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지롱드당이 이제 그 온건파의 계열이었고요. 자코뱅당이 그 급진파의 계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급진파인 이제 자코뱅당이 의석에 왼쪽에 앉고요. 그 다음에 지롱드당이 오른쪽에 앉으면서 좌파다 우파다라는 그런 그 용어가 생겨나서 사용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좌파 우파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회 변혁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지칭을 하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정치 이데올로기의 하나의 실체로서는 우리가 이제 자유주의를 시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유주의라는 것은 이제 그 시민혁명 과정에서 이 사회계약서를 근간으로 해서 시민적 자유를 극대화해야 된다라는 자유지상주의의 이데올로기를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 입장에서는요,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서 뭐 공익이라든가 국가발전, 뭐 이런 사회개혁 이런 것들을 명분으로 해서 시민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하는 어떠한 국가 개입도 악이다라고 보는 것이 이 자유주의예요. 그래서 그 사회계약서를 근거로 해서 성립이 된 것이고, 여기서는 값싼 정부, 작은 정부, 최소 정부를 지향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런 자유주의는 추후에 현대 자유주의로 등장하면서 많은 성격의 변화를 갖고 있습니다. 이 자유주의의 근간 사상은 이제 우리가 소유적 개인주의라고 해요.
맥퍼슨이라는 정치학자가 주장했던 그런 사상이고요. 우리 인간은 봉건의 틀을 깨고 이성을 갖고 있으면서 이 이성의 완전성을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인간은 사회와 국가로부터 태어날 때 선언적으로 어떠한 빚도 지지 않은 그 자신 완전한 이성과 실체를 갖고 있는 개인이다, 원자다라고 보는 것이 자유주의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원자화된 개인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들의 합이 사회이기 때문에 사회 내지는 정부, 국가가 이 완전한 개인에 대한 권리 침해는 있을 수 없다. 그건 악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 자유주의예요. 물론 이것은 이제 소극적 자유를 지칭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소극적 자유는 이제 자본주의의 모순점이 등장하면서 현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이것이 현대적 자유주의로 이렇게 변천을 합니다. 현대적 자유주의에서는 이제 적극적 자유를 지향을 하는 거죠. 보통 이제 케인즈의 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내가 간섭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간섭의 상태, 홀로 있다 라는 그런 진공상태적 자유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느냐, 즉 적극적 자유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런 환경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정부가 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적극적 정부론의 근거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적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거죠. 라는 개념이 케인지안을 근거로 해가지고 형성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자유주의에 대해서요, 우리가 이제 좌파와 우파를 중심으로 해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우선 그 우파적 관점은요, 에드먼드 버크라는 학자가 이제 이 보수주의의 어떤 그 창시자 내지는 주동자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보수주의라는 거는요, 보수라는 말이 뭡니까? 지켜야 된다는 거죠. 뭘 지킵니까? 인간의 전통과 가치, 이걸 지켜야 된다는 거죠. 이 인간 사회라는 것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이 인간의 아이디어들이 모여가지고 축적된 그 결과물이기 때문에 하나의 생물과도 같은 거죠. 국가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유기체적 관점에 기반을 제공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인간이 이렇게 막 이렇게 허물어뜨리고 부셨다, 세웠다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보수주의에서는 인간의 관점을요, 우리가 합리적 인간으로 봅니다. 인간은 합리적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태어난 인간이기 때문에 살면서 자기가 여러 가지 훈련을 받고 자기 절제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거, 또 사회에서 해야 될 일을 정당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이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거를 게을리한 자, 예를 들어서 노력 안 하고 마약을 하고 방탕하게 살아서 가난으로 빠져든 그런 빈자를 그거는 왜 도와줘야 되냐라는 거죠. 그건 자기 책임이다. 이런 이 인과응보의 논리에 입각해가지고 사회를 운영하려는 가치관이 이 보수주의입니다. 이에 반해서 진보주의라는 거는 이 프랑스 혁명 당시에 이 사회 개혁을 주도했던 세력들의 아이디어인데요. 인간의 이성을 최고의 가치로 보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의 완전성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진보성을 믿어요. 이 진보라는 거는 앞으로 나간다라는 것이거든요. 프로그레시브하다라는 거예요. 프로그레스. 앞으로 나간다. 즉 오늘보다 내일은 더 나을 것이다. 오늘은 어제보다 낫다. 그러므로 인간은 진보하는 것이고 역사의 법칙성이라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정해진 틀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진보를 누가 이끌어갈 것이냐? 종교도 아니고 신도 아닙니다. 인간의 이성이에요. 이성은 이 외계를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외계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이러한 이성의 완전성에 근거해서 인간의 역사를 앞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끌어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강한 국가를 주장합니다. 예. 소셜 디자인을 주장하는 거죠. 소셜 디자인. 예. 강한 국가는 이성에 입각해가지고 사회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미리 제시하고 그것을 설계해 나간다. 소셜 디자인입니다. 예, 그러면서 인간의 사회는 발전해 나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진보주의는 이 보수주의적 관점에 대한 인간관을 상당히 비판합니다. 여기서는 보수주의는 합리적 인간이고 누구나 다 기회가 균등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절제와 훈련을 통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좋은 성과를 내면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누릴 자격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는 게으름의 탓이다 라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연 진보주의는 인간이 그렇게 완전하고 합리적인 존재냐라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갖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자아입니다. 물론 이성의 완전성을 믿어요. 그러나 인간이 태어난 현실은 그렇게 보수주의자들이 주장하듯이 그렇게 완전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인간 사회의 불완전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태어날 때 많은 출생 성분의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동등한 선에서 출발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 보수주의자는요. 우리가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D라는 사람 모두 다 태어날 때 이퀄하다. 얼마나 이퀄입니다. 그래서 가다가 이렇게 차이가 났다. 예? 이거는 퍼니시해야 되네. 처벌받아야 될 사람이다 이거죠. 보수주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진보주의 입장에서는 과연 인간 사회에서 사람들이 다 동일한 선상에서 출발할까요? 예. 누구는 저기 달동네에서 태어나고요. 예? 누구는 장애인으로 태어나고요. 누구는 삼성가의 재벌의 후계자로 태어납니다. 예, 이것을 보고 너희들의 가난의 탓, 너희들의 빈곤의 탓은 능력의 부족 내지는 불성실 아니면 훈련의 부족이다 라고 이렇게 할 것이냐라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인간은 다 여기 출발선이 여기는 여기고 여기는 여기고요. 예? 여기는 오히려 뒤에서 출발하고요. 예, 이렇게 출발선상이 다른 이런 상황에서 진보주의들은 이 보수주의적 관점을 비판하면서 이런 사회구조의 모순을 비판하면서 정부가 소셜 디자인을 통해서 이런 그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퀄한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된다. 우리가 패터널리즘이라 그러죠. 보호 간섭주의. 예, 이걸 정부가 나서야 된다라는 거죠. 예, 이것이 진보주의적 관점이에요. 물론 이제 이 사회주의라든가 공산주의 이쪽은 더 극단화 나서 공동체의 정신과 사상을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쪽으로 갈수는 개인을 더 강조하는 것이고요. 예, 물론 이제 파시즘이라든가 뭐 유신체제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보수주의의 어떤 뭔가 왜곡된 판으로서 개인적 자유를 오히려 국가라는 이름으로 억압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기는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정치 이데올로기의 스펙트럼에 대한 특징을 설명을 한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현대적 보수주의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행정국가, 규제국가가 정치적으로 근거하고 있는 이데올로기가 이제 신보수주의 내지는 신자유주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신보수주의하고 신자유주의하고 뭐 같은 거 아니냐, 아니면 뭐 차이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 상당히 다른 것입니다. 예. 이 신보수주의라는 거는 이제 보통 이제 1970, 80년대 때 등장한 그 이데올로기로서요. 이제 70, 80년대 때가 뭡니까? 그 행정국가가 한계에 직면하면서 정부 실패 현상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오일 쇼크 등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자본주의의 모순점을 시정하는데 기능상의 한계에 직면합니다. 특히 이 스태그플레이션의 현상의 등장으로 인해 가지고 과연 이제 자본주의의 성장 엔진은 멈춘 거 아니냐? 라는 말까지 나온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자본주의는 이 공산주의하고 이 경쟁에서 그럼 뒤처질 것이냐? 이 1970, 80년대의 위기론이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예, 물론 이제 나중에 199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우리 이제 이 동독이 붕괴되고 그 공산권이 차례로 이렇게 도미노 현상으로 이렇게 붕괴되면서 결국 자본주의 체제의 승리로 이렇게 일단락되게 됐지만 1970, 80년대에는 상황이 그러지 않았어요. 예, 과연 미소 간 체제 경쟁도 상당히 심각했던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자본주의 자체적 그 결함 시정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러면 국가가 뭔가를 그 근본적인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강한 국가를 주장을 했던 이데올로기가 이 신보수주의입니다. 이 신보수주의의 핵심 아이디어는 이 기독교적 근본주의라는 그 사상에 입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그 창세기에 선과 악이라는 관점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적 관점이에요. 미국의 자기네들 자본주의 체제, 그리고 국가적 관점, 이런 것이 선이고, 나머지 제3세계 뭐 저쪽 이란, 이라크, 아니면 그 당시에 이제 소련, 이런 둘은 다 악입니다. 그 당시에 떴던 영화가 이제 람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거 보면 다 미국적 관점에 그 세계화합니다. 그래서 뭐 맥도날드도 다 세계화 시켜버리고 그런 것이 이제 신보수주의고요. 이런 신보수적 관점에서 그럼 국가는 뭘 해야 되느냐? 언파이어로서 나간다 이런 거죠. 심판으로서 나가고 정부를 효율화시켜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 이제 레이거노믹스의 그 정부 개혁과 대처리즘의 정부 개혁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신자유주의라는 거는요. 가만히 보니까 1970, 80년대 보니까 미국적 그 국가 간 아이디어, 그 다음에 자본주의 체제의 세계화가 급격히 확산되던 거였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미국 중심의 이런 그 신패권주의가 세계화되고 있는데, 그럼 유럽은 뭐냐? 유럽의 소외론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이 옆에 있는 그 동구권의 그 공산주의를 반대하면서 미국식 패권주의도 반대한다. 라고 하면서 유럽만의 독특한 노선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작은 정부 국가가 아니에요. 신자유주의는 그 전통 고전 그 경제학과 그다음에 신고전 경제학을 이론적 기반으로 해서 작은 국가 내지는 그 시장 중심적 국가 운영 체제를 주장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신자유주의는 극단적으로 시장으로 돌아가자. 국가는 필요 없다라는 이런 가치 체계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신보수주의하고 신자유주의는 다르고요. 뭐 제3의 길이라고 해가지고 사회민주주의의 하나의 그 형태가 이제 그 독일이라든가 영국 이런 나라에서 1990년대에 등장했는데요. 이것은 뭐 좌파와 우파의 그 중간적인 중도적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극단적인 시장주의라든가 극단적인 사회주의를 지향을 하고 하나의 공동체주의에 입각해가지고 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겠다, 뭐 이런 노선이었는데요. 앤서니 기든스 교수가 쓴 책에서 시작된 이데올로기고요. 토니 블레어가 이 제3의 길로를 표방하면서 하나의 그 스타 플레이어가 되었던 그런 그 이데올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제3의 길이라는 이 이데올로기가 1990년대에 한창 바짝했다가 2000년대 이후에 시들해졌는데요. 이것은 그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물론 긴축 재정과 그 균형 재정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상당히 사회복지 정책을 축소했는데, 이 유럽이라는 사회가 이 사회복지에 대한 그 욕구가 굉장히 강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 제3의 길이 이 정체성이 뭐냐, 그리고 복지 정책의 축소에 대한 반발,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그 한계에 직면하고 오늘날 유럽에서는 그 이후에 다양한 정치 이데올로기로의 변신이 현실 정치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가를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 그리고 그 다양한 정치 이데올로기의 스펙트럼과 그 비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 12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